네, 지금부터 경어선사 성향 출판물 강좌 18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스님들께 기합니다. 아반야바라 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에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물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요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질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지난 시간에 그 부도, 천장암 부도였죠. 신녀 배씨, 선의, 사리 부도. 근데 나중에 하나 더 찾아놨어요. 여기 보니까 청신녀가 있더라고요. 청자가 하나 있더라. 근데 뭐 신녀나 청신녀나 똑같은 말인데 그 한문에 다시 청자가 있더라고요. 광서 9년 개미 4월 자서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혹시 트릭을 찾자면 만에 하나에 경서사가 자서라고는 써놨는데 이제 4월은 맞아요. 4월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당한 게 양력으로는 3월 30날, 음력으로는 4월 24일. 그래서 이렇게 4월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또 여기도 있어요. 개미년. 이게 딱 12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개미년이 1883년인데 여기다가 12를 보태면 1895년이 돼요. 그래서 그 전봉준 장군이 저기 처형당한 게 갑오 을미년에 처형을 당했고 여기는 개미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개미년 플러스 12년은 내내 을미년. 그 다음에 4월은 4월 24일. 순국일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이제 가장 뚜렷한 것은 자서라고 쓰셨죠. 자서. 내가 썼다. 자서는 내가 썼단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추측이고, 추측이에요. 아무튼 천장암 배씨녀 부도는 지금 현재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도의 내용은 물론 어머니 밀양 박씨의 부도도 아니고 청신녀 원래 여기서 전해 내려올 때는 선풍기 커피도 한 잔 밀양 박씨 어머니가 밀양 박씨인데 어머니 밀양 박씨의 부도라고 알려져 내려왔어요.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다가 제가 가서 직접 해보니까 밀양박 씨가 아니고 저렇게 청신녀 배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광서 9년에 라고 돼 있어서 1895년과 연대도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경호선사가 자서라고 직접 써놔가지고 이거를 일부러 위장해서 그렇게 새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 측에서 동학농민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경호선사 알기를 개똥으로 알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경호선사를 동학농민 측에서 관심을 갖던 안 갖던 그냥 경호선사는 경호선사예요. 슬픈 이야기죠. 뭐 그쪽에서야 직접 생인손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뭐 경호가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어쨌든 내가 경호선사가 전봉준과 관계됐다고 2017년 5월 달에 알린 이후로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나 혼자 바둥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전봉준 장군 동상 세워지면서 제가 그 동상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조금 하기는 했지만 뭐 아직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동학농민 측에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야 뭐 경호선사건 전봉준 장군의 그게 경호선사건 뭐든 무슨 상관이고, 또 경호선사가 앞장서서 모든 걸 도왔다고 하는 데는 그들로서는 썩 좋은 게 아니겠죠. 전봉준이 최고지 왜 경호가 최고냐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많은 호불호가 엇갈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불자도 아니고요. 불자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고, 동학농민의 불자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푸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많이 서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봉준 장군 그 단소도 가고, 전봉준 장군 그 순국일 날 뭐 저기 정읍에 가니까 단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이후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아님 말고 좀. 그런데 이거는 그 전봉준 장군 측에서 관심을 갖던 안 갖던 우리가 슬픈 일이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죠.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도 안 가져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는 팔 수 없어요. 내가 설정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부도 파는 거 협조하지 말라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거를 다 그 무릅쓰고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시절 인연이 아닌 것 같고, 뭐 그 밖에 전봉준 장군 시체가 딴 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빙성 있는 곳에서. 그래봐야 뭐 경호선사가 가서 관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전봉준 장군 그 천안전시 장군 지묘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동마을, 경호선사가 우동마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그 부인, 둘째 부인 남평희 씨의 뭐 선산이라나 세 군데로 해놨는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트릭이고 한 군데가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생각되는 그 전봉준 장군 천안저시 장군 지묘라고 그거를 파헤쳤는데 아니래요. 그 외에도 여러 간들을 했는데 또 아니래요. 그래서 동학농민 측에서 연락이 왔죠. 홍 박사가 말한 그게 진짜라면 그동안에는 그냥 콧방귀로도 안 듣다가 안 나오니까, 여러 곳을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럼 홍 박사가 말한 게 진짜라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봉준 장군 시체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어디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천장하면서 안 나오면 어떡고. 하지만 저는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부도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저는 저가 혼자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또한 천장암 부근에 이름 없는 묘소도 또 한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적들 진행할 예정인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부근에 또 묘소가 하나 있어서, 이게 또 이제 경호선사 어머니 묘소라고 그냥 계속 그냥 전설처럼 오다가 나중에 그 묘소에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머니 부도나 어머니 묘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전주, 우동리, 지금은 완죽은 원구암리.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의 묘소 옆으로 어머니 묘소가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경호선사 북쪽 시에 보면은 그 청명이나 이런 날이 돌아오면 그 부모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서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반드시 경호선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을 했거나 뭐 한 그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천장암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도도 어머님이, 물론 어머니가 천장암에서 열반을 하신 것 같은데 천장암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제 추측이고, 보다 더 우리가 발전돼서 일단은 경허선사 어디죠 이거 통일부 아니야 행안부에다가 일제시대에 제적등본인가 뭐를 넣으면 경허선사 아버지 땅이 전석 거부라 일대가 다 기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로는 제적등본을 띄면 송두옥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적등본 띈 송두옥인의 땅 안에 묘소가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전부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송헌옥이, 송희옥이, 송두옥이가 한 마을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 중에 송두옥이는 경허선사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송헌옥이가 있는데, 송헌옥이는 지금 우동리 전주 거기에서 벼슬자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분을 통해서 대원군하고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송희옥이라고 막내, 경허선사 작은아버지죠. 막내가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송희옥이는 결혼도 안 해가지고, 족적이 없답니다. 자는 칠서라고는 돼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서 죽었죠? 저기 고산에서 민병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송헌옥이라는 분의 손자가 송용호라고가 있고, 그거는 책에 있어요. 누구야, 김상기 박사가, 서울대학교 김상기 박사가 쓴 동학과 동학농민 난인강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진짜 작은 간행본이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실려져 있어요. 송용호. 송용호 좀 부탁합니다. 만약에 송용호 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좋겠죠.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그래서 동학농민 측에 대해 송용호 좀 찾아달라고 여러 군데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고, 만약에 송용호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한다면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헌옥이의 손주니까 내력을 같이 알고 있다고 거기에 써 있어요. 김상기 박사 책에. 근데 이 송용호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내가 여산송 씨 그냥 전체를 다 연락을 하고 여산송 씨에 간 거예요. 왜냐면은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민의 사발통문 안에도 그냥 여산송 씨 엄청 많아요. 그냥 송 씨가 거의 몇 명이야. 한 40명이 송 씨예요. 40명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송 씨가 있는데도 왜 송헌옥이는 송용호는 안 나타나는지요? 송용호님 아는 분 계시면 연락 주셔서 경허선사 이거 찾는데 좀 더 우리가 협조할 수 있고, 또 저는 또 송두옥 경허선사 부친 송두옥님의 묘소도 찾고 싶어요. 어머니 묘소도 찾고 싶고. 아침부터 찔찔 짜기 싫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적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예정으로,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천장함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어느 곳에든지 천봉준 장군의 시신이 하루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시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하고 또 동학농민을 혁명을 더 정신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본 놈들의 계책으로 승려의 도성 출입이 해제됐어요. 전봉준 장군 사형 집행일 말고 사형이 언도일이고 그거나 봐나 언도나 집행이나 그놈들이 부대 참시라고 해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참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모든 승려의 움직임이 다소 자유로운 계기가 되자 경허선사는 1899년 해인사에서 11월 11일 날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에 정의 결사를 하여 일본 불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한국 불교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해서 독자적인 운동이 되겠어요. 즉 여기 보면은 여기 동수정의
이 동자가 한 가지 동자예요. 함께동. 함께 정예를 닦을 수, 함께 태어나 도솔천에 태어나서 함께 부처님의 불과를 이루어서 벗어나자고 하는 계사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일본 놈들에게 맞닥뜨려서 독자적인 추구를 한 게 이게 이 계사문이에요. 결사문이죠. 정예결사. 즉 도성출이 해금 후에 경허선사의 정예결사가 1899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제 경허선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자유롭게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산중불교를 탈피하자는 자각의 움직임이 이 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과 계사문의 정예결사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로부터 경허선사는 서산 이래에 200년 동안이나 법맥이 거의 끊어지에서 쇠잔한 시대에 5년간 영원함을 넘나들며 각처에 무려 180개의 크고 작은 선언을 개설했고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키니 경허선사의 제자로서는 수월 해월 만공이 있었고 오늘날 여기에 또 만공도 있었지만 여기 좀 써놔봐. 여기 콤마하고 치문 해봉, 치문 해봉 이렇게 넣어주세요. 치문 해봉 썼어? 해봉은 옛날에는 그 은혜 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해봉이 맞는 것 같아요. 경허선사하고 같이 일한 부분을 보면 바다 해자야. 있어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이끌고 있는 선사들의 대부분이 경허선사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천안 장군, 천안 전공 지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묘에. 그래서 이는 전봉준 장군의 묘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장군 천안전씨 전공 지묘이면은 딱 전봉준 장군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답니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비봉산 자락에 위치한 녹두장군 전봉준 묘소로 추정되는 비석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어요. 문화체육부 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전봉준 장군의 묘라고 전해지는 전북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에서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 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30년 전 장군 천안 전공 지모라고 새겨진 높이 1m의 작은 비석이 발견돼서 주민들 사이에는 전봉준 장군 묘라고 전해졌지만 비석에는 세워진 연대나 조성, 주책, 가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근데 이 묘소가 나온 거를 보고 천안전씨라고 전봉준 장군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만약에 경허선사가 이걸 했다면 말 그대로 이거 트릭이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다 그러면 트릭이야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 누가 이거를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이거 전봉준 장군 꺼내라고 하겠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이 관심을 그리 돌리지 않았을까 해요. 그럼 파보나 마나겠죠. 근데 그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파봤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은 1894년 12월 전북 순창에서 체포됐죠. 누구 때문에? 김경천 이놈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압송된 뒤에 이듬해 교수형을 당했죠. 근데 그의 묘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과 궁금증은 매우 컸죠. 그만큼 또 왜 그러냐면은 전봉준 장군의 후손이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라에서 그 독립유공자 뭐 그거를 또 포상도 받고 또 이제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전봉준 장군 시체가 안 나타나니까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그게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옥년 경호선사가 고금당에 숨긴 전옥년의 그 전옥년의 부인이 남편이 이영찬이고 그 밑으로 또 자손이 있어가지고 이희종이라고 있었어요. 또 이희종의 아들이 이희종의 아들이 이현우, 지금 살아있는 분이 이현우 씨 같은데 그분네가 이거를 못 받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안타깝죠. 이게 왜냐면은 경호선사가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여기까지 자라서 그 후손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시체가 시신이 하루빨리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전봉준 장군의 유해를 찾기 위한 활동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죽음은 역적의 반열인 만큼, 대역죄를 뒤집어 쓴 만큼 그 시신조차 찾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2013년 8월에 전북 정읍시 옹동면 비봉산 자락에서 장군 천안 전공지명, 이거 딱 전봉준이죠, 발견돼서 현장을 조사하니 무덤이었고 조사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모유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인근 지역에 장군의 처, 여산송씨죠, 경호선사 여동생, 첫째 여동생이에요. 둘째 여동생도 있어요. 장녀, 전옥례 등이 살았던 곳이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이 증폭되었고, 더구나 소고당 고단이라는 가사집에 조정태라는 인물이 전옥서 촬영장에서 부대자리에 장군의 머리를 담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서 늦었지만 이제야 발굴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갑오 동학농민 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1855년생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랑은 6살 차이, 경호선사 여동생과는 4살 차이. 그래서 1895년 4월 24일 날 처형당했죠. 잠든 것으로 추정된 그 무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소고당 고단이라는 그 가사집에서 보면은 조정태라고 조정태가 조장태다. 이거 조장태야. 이거 조장태. 근데 이 조장태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장태가 절대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트릭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형장에서 푸대자리에 장군의 머리를 담아왔다. 이 말이 이게 또 트릭이죠. 왜냐면은 그때 전봉준 장군은 이 참수를 당한 게 아니고 교수형을 당해서 이 목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목을 푸대자마다 담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조장태가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 조장태가. 근데 조장태라는 인물은 이 전봉준 장군 주변 인물에 어디를 뒤져도 조장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저는 조장태를 이제 경호선사로 보고, 또 장군의 머리를 담은 게 아니라 몸뚱아리 전체를 다 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하고 푸대자리에 담고 왔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내가 경호선사 전봉준 장군 이거 추적하기 전에 제가 경호선사를 연구하면서 전봉준 장군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 구척장신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척장신도 세상에 구척장신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또 푸대자루에 넣고 뛸 사람은 경호선사밖에 없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아무리 전봉준 장군을 위하고 또 위한다 하더라도 누가 경호선사 외에는 푸대자루에다가 그걸 넣고 뛰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바로 사형인데. 그래서 이 가사에 이게 남아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또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특수법인이 동학농민재단과 전봉준 장군 기념사협에서
전봉준 장군의 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그 묘제에 그 묘에 그 만다란 발달 양식을 보면은 일단은 정봉준 장군 묘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그게 그 회각분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장례 의식에 있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래서 회각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뭐 전봉준 장군 시체 묻는데 회각분을 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에? 그냥 묻었겠죠.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천장암에 그 배시녀 그 부도가 의심이 처음에 갔던 거는 부도 밑에 이렇게 파헤치는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부도인데 뭐 달라고 그걸 파헤쳤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거기에 부도다고 치면 그 밑에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부도는 그냥 세워주는 거죠. 거기다가 시체를 담고 그러지를 않잖아요. 더군다나 청신녀가. 근데 거기를 파헤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 시신을 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추리이긴 하지만 경허선사가 일단은 어디로 옮겼다 그랬죠? 남산,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남산으로 임시로 매장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저것을 고민하다가 그냥 천장암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는 못 해보겠습니까? 전봉준 장군 시신만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니라고 결론이 나온 이유는 그 묘의 발달 양식이 회각분으로 드러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아닌 걸로 판명이 났으니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천안전시 장군 지묘라고 써놔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적의 묘를 쓰면서 여기다가 그거를 해놨다고? 에이, 트릭이죠. 그러니까 바로 트릭이야, 그게. 바로 트릭 탈락. 그래서 조사 결과 전봉준 장군 추정묘는 폭 1.3m에 길이가 2.6m, 두께가 35cm인 회각묘래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회각묘 만들 시간 없다니까.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기었으면 좋겠지. 근데 회각으로 언제 만들어. 바쁘다고. 빨리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회각묘라고 하는 것은 석회, 세사, 황토로 회각을 만들고 그 안에 또 목각을 안치해서 전통식 유교 방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봉준 장군은 유교도 아니고 그냥 철저한 불교 불자죠. 맨날 염주를 차고 다녔대잖아요. 경허선사가 묻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 목각분에다가 회각분에다가 유교방 아니라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대에 조선시대 사대부에서 장래에서 나타난 그러한 묘제였답니다. 그래서 천안전시 장군 지묘라고 밝혀진 새겨진 그 화강암 비석은 높이 1m 크기로 30년 전에 발견됐으나 이 비문 외에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전봉준 장군 무덤, 왜냐면 천안전시라고 써있으니까, 장군이라고 써있는데 누가 천안전시 외에 누가 장군 있어요? 전봉준밖에.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트릭이 처음부터 트릭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누가 그렇게 직접 써놨겠습니까? 적어도 경허선사라면 저렇게 하지 않죠. 근데 적어도 경허선사라면 저렇게 트릭으로 해놓을 가능성이 있지요. 트릭이라니까요. 그래서 천장암에 있는 그 부도도 트릭이냐 이런 얘기죠. 내 말은. 경허선사가 직접,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경허선사는 자기가 뭘 썼어도 자설하고 이렇게 뽐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설하고 써는 게 영 내 마음에 자설하고 쓰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죽은 후에 좀 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그걸 자설하고 쓰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걸 자설하고 안 써있으면은 그래도 경허선사가 써줬을까 했는데 거기다 자설하고 직접 하는 건 그건 좀 이상해요. 경허선사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트릭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타이틀로 와서 전봉준의 태화 시신이 과연 어디에 묻혔을까?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빼어난 혁명가로 추앙받는 전봉준 장군은 태어난 지 150년,
효수당한 지 109년밖에 안 되지만 그의 정확한 출생지가 어딘지, 그의 시신은 이 출생지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출생지도 무슨 뭐 정읍에 무슨 당촌마을이라고 했다가 또 뭐 고창에 뭐셨지? 라고 했다가 거기도 서로 싸워요. 전봉준 장군 측도 그 후손들이나 이런들이 서로가 자기 자신이 경허선사와 관계된 전봉준과 관계된다고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를 갖다가 양쪽으로 찢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들이 자기 편을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바로는 전봉준 장군은 문효공파 이거 그 다음에 그 문효공파이고 그 다음에 아씨 금방 생각났는데 출생지가 저기 경허선사 바로 옆 동네인 봉산군 구미리는 아니라는 거죠. 출생은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다만 출생을 뭐 정읍에서 했던 당촌마을에서 했던 뭐 고창에서 고창 당촌인가 했던 어쨌든 10개월 핏덩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 10개월짜리 핏덩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것도 그 김상기 박사 거기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거기가 구미 성인출, 구미리에 성인출이 난다 해서 경허선사 아버지 대단한 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는 게 아니라 경허선사는 이미 우동리에 그 거북바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아버지 보고 이리 옮겨라, 봉준이를 이리 옮겨라 해가지고 10개월짜리 핏덩이를 데리고 그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봉상명 구미리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이죠. 13세까지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시신이 어찌 돼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국회는 최근 동학혁민혁명을 국가지정기념일로 제정했죠. 5월 11일이던가 하여튼 뭐 전주 화약 됐어요. 지정일로 됐고, 그래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동학은 서학인 천주교에 반대해서 동학이고, 누가 세웠죠? 수운체제우가 세웠죠. 그 아들 최시영이가 또 이어가고 있었고, 신흥종교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전봉준 장군은 동학, 전봉준 장군은 동학교도라기보다는 그 동학교도이기도 하지만 그 동학교도들의 그 세력, 뭐죠? 그 세력이라기보다도 그 체제 있잖아요. 체제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즉, 접장, 도집장, 뭐 이러한 그런 그 체계를 좀 같이 이용해서 동학농민혁명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농민들의 민중 봉기운동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동학의 이름을 내걸었지, 전봉준이 동학교도는 아니에요. 전봉준은 경허선사 그거인 만큼 철저한 불교 신자죠. 물 하나. 저기 싱크대 저 위에 있더만 물 새거 있어.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는 삼정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 그리고 이로 인한 각지의 밀란 엄청나죠. 1811년에 홍경래해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외국의 간섭이 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됐죠. 여기에 종로의 종교는 총로의 총계라고 해봤자 불교지요. 쇠퇴하거나 부패해서 민중의 신망적인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그 사이를 뚫고 새로 들어온 천주교가 이질적인 가치와 성향이
한국인의 정통과 맞지 않아서 대원군이 엄청나게 그 천주 교도들을 그 뭐 했죠? 그거 했어요. 경주 출신 이때의 경주 출신 최재우가 제세구민의 뜻을 품고 양산에 있는 천성산 알죠? 1000명의 성인이 태어난다는 그 천성산 바위굴에서 올해 수도에서 한울림의 계시를 받았다. 한울림은 상제죠. 광상제의 계시를 받고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열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뭐 동학은 서학의 반대 대응해갖고 우리가 한국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갖고 거기 동학에는 풍수지리 사상 또는 유불선 삼교, 인내천, 천심즉 인심 그걸 바탕에 주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거는 인내천이라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 대원군이 천주교 박해운동을 했구나. 인내천의 원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 천국의 인연과 만민 평등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종래의 유교 도덕과 양반 사회의 계급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 놈들이 가만 안 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학을 굉장히 그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기 시작하죠. 신분과 적서 제도 등의 사회적 모순에 비판적이었죠. 동학의 교리는 민중에게 큰 호응을 받아가지고 질병에 시달리던 산남 지방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고 이대 교주 최시영은 지하에서 교조의 유문으로 동경제 등과 뭐죠? 용담유사. 멋있죠. 대단해요. 우리 조선 민족의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동경대등과 용감유사의 경전을 바탕으로 간행하면서 교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교회 조직을 확립하여 교세를 확장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교도가 주체가 된 동학농민혁명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돼서 발발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동학농민과 그 전봉준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있어서 이 이름이 동학농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동학의 정신을 바탕으로도 전봉준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끊겠습니다.